남성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성감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차갑게 식어 결국 당신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내의 몸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로서 전해드릴 비밀은 단순합니다. 여성의 숨겨진 성감대를 제대로 자극할 수 있는 원칙. 그 순간부터 아내는 다시 30대처럼 눈을 빛내며 당신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중년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과 아픈 마음을 달래온 산부인과 전문의 5년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60대 이후 여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큰 열쇠는 값비싼 선물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열쇠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돌려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내와의 관계를 되돌리려 비싼 정력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은 그 약을 보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바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값비싼 약도 어색한 기술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손길 하나로 아내와 가정을 바꾸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단 10분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간단한 비법 하나가 아내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만들고 잃었던 부부의 밤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곁에 두고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후회의 삶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얻게 될 정보는 어떤 상담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남은 인생을 바꿀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앞으로도 당신 삶을 지켜드릴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 가정을 얼마나 차갑고 외롭게 만드는지 가슴 깊이 느끼시도록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었지만 그들이 겪은 외로움과 다시 되찾은 온기는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65의 김영철 씨는 평생 교직에서 그것도 엄격한 교감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화자 씨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조용하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모범적인 가정이었지만 그들의 침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장미꽃이 모두 시들어버린 쓸쓸한 정원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소파의 양쪽 끝에 앉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이는 아내 이화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퇴직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 제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부부 관계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이 사람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제 몸이 이제 아무 매력도 없어진 게 아닐까 싶어 우울하고 이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한 여자로서 느끼는 깊은 상실과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는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도 어쩔 줄 몰라하며 평생 분필을 잡아온 단단한 손만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시게 하고 김영철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작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도 압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내 말이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아내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아파할까봐, 제가 실수할까봐 두려워 손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아내에게 상처만 줄까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생 고생한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표현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아내에게 상처만 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죄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영철 씨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하는 법을 잊어같은 지붕 아래 두 개의 외로운 섬으로 사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김영철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두껍고 깊은 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전할 다리를 놓지 못해 각자의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분을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약이나 거창한 해법 대신 아주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 혹시 아내분의 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신비한 여행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이 의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표정을 읽고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분, 평생을 모범생처럼 살아오셨으니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도 없이 무작정 걷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기 쉽죠.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힘만 믿고 무턱대고 나아가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어떻게 여행해야 할지 그 지도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비아그라가 아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알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 말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과 작은 호기심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낡은 지도만 붙잡고 결국 엉뚱한 길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지치고 남편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 처방전 대신 다네의 몸이라는 보물지도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숙제를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도를 함께 탐험해 보십시오. 만약 일주일 뒤에도 두 분 사이의 벽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제 진단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옳다면 두 분의 침실, 아니 두 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과연 제가 그들에게 건넨 지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약보다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지도를 펼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 여성의 몸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질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라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남편들도 아내의 이런 변화를 마주하며 당황하고 좌절해 둘이 부부관계는 끝났다고 성급히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하여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을 열어놓습니다. 지리감각이 다소 무뎌지는 대신 다른 부위들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풍부한 감각을 느끼도록 다시 설계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 바로 가슴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가슴을 단순히 거쳐가는 정류장쯤으로만 여깁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들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가슴은 그 자체로도 완벽한 최종 목적지이자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입힌 낙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80% 이상이 다른 곳 자극 없이 오직 유두 자극만으로도 남성이 사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동일한 부위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여성은 가슴만으로도 완전한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학회에서 만났던 여성 성의학 세계적 권위자인 프랑스의 소피아 마르소 박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최 원장, 남자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바로 눈앞에 여성의 몸에 숨겨진 가장 귀한 보물 상자를 두고도 그 열쇠를 돌릴 생각조차 못합니다. 여성의 가슴과 유두는 뇌와 직접 연결된 특별한 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자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남성들이여, 아내의 가슴을 정복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가슴 속에 부부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열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김영철 씨 부부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아내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기적의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루 10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우는 손길입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내려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흥분시킬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흥분이 아닌 편안함과 신뢰를 먼저 건네는 것.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단계,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아내의 가슴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생각하세요.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장미부터 꺾는 정원사는 없습니다. 먼저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흙을 만지며 땅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내의 가슴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처음부터 유두를 공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례하고 서투른 행동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아내, 가슴 주변, 쇄골 아래와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밑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내는 긴장을 풀고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정원의 중심으로 다가설 차례입니다. 손끝을 사용해 유두 주변을 아주 가볍게 마치 나비가 날갯짓하듯 스쳐 지나가세요. 절대 세게 누르거나 꼬집지 마십시오. 간지리는 듯 마는 듯 섬세한 자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을 보세요. 숨을 멈추거나 몸이 움찔한다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미꽃에 입맞추기입니다. 아내가 손길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 입술과 혀를 쓸 차례입니다. 그러나 역시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거나 가볍게 입술로 스치듯 만지세요. 아내가 더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혀를 사용해 부드럽고 다정하게 장미꽃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원 가꾸기, 나비 날갯짓, 그리고 장미꽃 입맞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준비 없이 불쑥 다가가는 자극은 아내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불쾌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강현 씨 부부에게 내준 숙제의 전부였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나요? 그러나 바로 이 단순한 과정 속에 굳게 닫혔던 부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를 제대로 얻고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과 효과를 100배 높이는 비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관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전한 마음으로 만지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주의를 무시하면 효과는커녕 아내에게 더 큰 상처만 안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내를 다시 웃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철칙입니다. 첫 번째 철칙. 절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환자는 효과를 빨리 보려 제가 알려준 대로 아내 손을 덥석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놀라며 돼 그래 하고 손을 빼자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큰맘 먹고 노력하는데 왜 받아주질 않느냐는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내놓으라는 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저 아무 데가 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철칙. 어색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수십 년 만에 아내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것은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을 감추려고 억지로 능청을 떨거나 서툰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어색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평생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손에 땀이 난다. 그래도 당신 손 잡으니 참 좋다. 당신의 솔직하고 서툰 모습에 아내의 굳었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열릴 겁니다. 세 번째 철칙.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젊었을 때 참 예뻤는데 같은 과거형 칭찬은 금물입니다. 그 말은 아내에게 지금은 늙고 안 예쁘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아내와 교감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아내를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입은 옷색이 잘 어울린다. 지금 웃는 모습이 참 곱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쌓인 마음의 벽이 단 며칠 만에 허물어지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더라도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실망 말고 한 발 물러서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꾸준한 노력에 아내의 마음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전한 마음으로 만지는 법이 바꾼 것은 단순히 박동진 씨 부부의 어색한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얼어붙었던 남편의 마음까지 다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박동진 씨 부부는 숙제를 받아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양쪽 끝에 앉았던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남편 박동진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원장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10분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쓱 잡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지난 수십 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만큼 외로웠구나. 박동진 씨는 이제 약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서로 하루를 이야기하고 손을 잡는 것이
그들 부부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찾은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제 자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부부의 영혼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약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 담긴 눈빛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되찾고 서로 상처를 보듬으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히 추천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뿐 아니라 수명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은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보호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은 어떤 비싼 혈압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입니다. 두 번째, 지긋지긋한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따뜻한 손길은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집니다. 허리가 아프십니까? 어깨가 쑤십니까?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아내나 남편에게 아픈 곳을 쓸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서로의 따뜻한 손길이 어떤 물리치료보다도 강력한 통증 치료제가 됩니다. 세 번째, 암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 군단을 깨웁니다.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때 몸의 면역 세포들은 훨씬 활발히 활동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유대와 스킨십은 면역 군단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최고의 교관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와 대화를 시작하고 손을 잡는 것은 단순히 관계 회복이 아니라 심장과 면역력, 온몸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입니다. 오늘 여러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법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며칠 해보고는 효과가 없다며 금세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박동진 씨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주일 뒤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며칠 해봤는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역시 이제 와서 뭘 해도 다 소용없나 봅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꾸준히 해보시라고 간곡히 설득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동진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한 달 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처음 며칠은 아내가 어색해하고 피하는 것 같아서 역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일주일만 해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매일 밤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벽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른다고 바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아 올린 벽을 허무는 데는 당연히 상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단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며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최소 한 달, 아니 2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심의 아내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차례입니다.
바로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지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탐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몸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는 신비로운 우주와 같습니다. 젊을 때 아내가 좋아했던 손길이 지금은 오히려 불편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목표 없는 탐험입니다. 성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이 주는 느낌과 감각에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대화법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당신 몸에 쌓인 피로를 좀 풀어주고 싶소. 그리고 아내를 편안하게 눕힌 뒤 따뜻한 오일을 손에 발라 아내의 발부터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발등과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만져주며 물어보십시오. 여보, 이 정도 압력은 괜찮소? 어디가 더 시원하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종아리, 허벅지, 등과 어깨로 손을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적인 부위를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몸이 어디를 만졌을 때 편안해하는지, 어떤 손길을 좋아하는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내는 부담 없이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몸이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목표 없는 탐험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과 당신 손길에 수줍게 반응하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아내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만드는 몇 가지 비밀 스위치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여성들을 상담하며 알게 된 남편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스위치는 바로 목덜미와 귀 뒤입니다. 이곳은 여성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들이 모인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슬쩍 손을 뻗어 아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혹은 아내의 귓불을 장난스럽게 만져보십시오.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의 다정함에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스위치는 손가락 끝과 손바닥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흔한 스킨십이지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깍지를 끼고 걷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손가락 끝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만져주고 손바닥 오목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아주 섬세하고 기분 좋은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 비밀 스위치는 허리 아래쪽 움푹한 곳입니다. 여성 허리 바로 아랫부분, 엉덩이가 시작되는 움푹한 곳은 아주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뒤로 다가가 이 부분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 당신의 턱을 조용히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베컨은 아내에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여자로 본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 몸은 성적 부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더 큰 감동과 설렘을 느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밀 스위치를 용기를 내어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고 웃기만 합니다.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받아보는 남편의 다정한 손길이 쑥스럽고 어색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럴 때 절대 왜 웃어? 하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웃으십시오. 허허, 내 손길이 그렇게 웃긴가? 그래도 나는 좋은데 하고 너스레를 떨어보는 것입니다. 어색함을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제 몸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만질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많은 남성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관계를 위한 전이가 아닙니다. 오직 교감을 위한 스킨십입니다. 당신 몸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길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입니다. 오히려 아무 목적 없이 자신을 만져줄 때 아내는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각방을 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침실에서 시작하려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슬쩍 아내의 손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혹은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차가운 아내의 손을 당신 외투 주머니에 함께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시름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손길들이 모여 다시 뜨거운 사랑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히 추천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면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은 그 어떤 비싼 혈압약보다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지긋지긋한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따뜻한 손길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보다 수십 배나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허리가 아프십니까? 어깨가 쑤십니까?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픈 곳을 쓸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서로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떤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인 통증 치료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암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 군단을 깨웁니다.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과 스킨십은 우리 몸의 면역 군단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최고의 훈련 교관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과 면역력, 그리고 온몸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비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법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며칠 해보고는 효과가 없다며 금방 포기해버리는 분들입니다. 한 부부는 박동진 씨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졌고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주일 뒤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며칠 해봤는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역시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나 봅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꾸준히 해보시라고 간곡히 설득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동진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한 달 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처음 며칠은 아내가 어색해하고 피하는 것 같아서 역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일주일만 해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매일 밤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벽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른다고 해서 바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아 올린 벽을 허무는 데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단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소한 한 달, 아니 2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심에 당신의 아내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부부라면 누구나 고민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은밀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던 한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마음속 사랑의 언어가 녹슬어버린 이유, 그리고 약병 대신 서로의 손길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기적의 대화법까지. 이제 모든 해답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아내에게 남은 수십 년 행복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등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가정을 다시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는 현명한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마음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꾸겠다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2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딱 2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 공기, 당신의 표정,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당신의 행복을 하루 더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무뚝뚝한 남편의 손을 먼저 한번 잡아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용기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당신의 용기 있는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부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이 사랑과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전문가 최민희였습니다.